많은 사람들이 몽캠피싱 뉴스를 보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피해자가 많은 범죄면 금방 잡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몽캠피싱 조직은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고 검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명확한 계좌번호, 대화 내용, 영상 협박 증거까지 가지고 있어도 바로 검거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오늘은 왜 몽캠피싱 조직 검거가 어려운지, 그리고 이 범죄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몽캠피싱 가해자를 단순히 한 명의 사기꾼이 저지르는 범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 사례들을 보면 역할 자체가 완전히 분업화되어 있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랜덤 채팅이나 SNS DM, 메신저 등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역할입니다. 이들은 보통 여성 프로필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친밀감을 쌓은 후 자연스럽게 악성 파일이나 APK 설치를 유도합니다. 화질 개선하려면 이 앱을 깔아야 해. 여러 이유를 대면서 외부 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외부 파일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이 해킹되면 연락처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피해자 협박 전담 역할이 움직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완전히 바뀌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지인 목록 캡처본을 보내거나 가족 이름, 친구 이름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2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면 경찰에 신고하기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는 계좌도 대부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대포통장 구조를 사용하거나 여러 계좌를 계속 돌려가며 사용하는 방식이 반복됩니다. 심지어 송금받은 돈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계좌로 분산 이동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뒤늦게 지급 정지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돈이 빠르게 이동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조직과 연결된 경우에는 자금 흐름 추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또한 몽캠피싱 조직은 해외 기반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수사 사례들에서도 동남아나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한국에 있지만 가해 조직은 해외에 있고 서버도 해외에 있으며 자금 흐름도 여러 국가를 거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단순히 신고한다고 해서 한국 경찰이 즉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집니다. 국가 간 공조 수사, 서버 추적, 계좌 추적 등이 필요해지고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게 됩니다. 또한 몽캠피싱 조직은 하나의 계정을 오래 사용하지 않고 사용 중인 계정을 굉장히 빠르게 폐기합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상을 감지하면 바로 새 계정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의 번호, 일회성 계정을 계속 바꿔가며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 기술이 발달하며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 번역을 사용해 외국인이 한국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거나 피해자의 반응 패턴에 맞춰 협박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한 어설픈 사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디지털 범죄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바로 잡을 수 있겠죠?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해자가 실제 누구인지 특정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와 대포통장, 다계정 구조가 섞이면 추적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몽캠피싱은 단순히 범인이 체포될 상황만 믿고 대응하기에는 위험성이 큰 범죄입니다. 실제로 피해 직후 가장 중요한 건 검거 이전의 추가 유포 가능성을 줄이고 현재 상황을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거보다도 지금 당장 지인 유포가 되는 상황 자체가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돈보다 유포만 막고 싶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몽캠피싱은 혼자 대응하려 할수록 심리적으로 더 무너지기 쉬운 범죄입니다. 계속 협박 메시지를 받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가해자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경우도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정보가 넘어갔는지, 실제 유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추가 확산 가능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24는 몽캠피싱 피해 대응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보안 전문 기업으로 실제 수많은 상담 사례와 기술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상황별 맞춤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며 유포 가능 경로 분석, 추가 확산 차단 대응, 피해 상황별 기술 대응 등을 통해 실제 피해자들의 불안과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갑작스러운 공포와 압박 속에서 혼자 상황을 해결하려다 불안이 더욱 커지거나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드24는 다양한 피해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어떤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 유포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추가 확산 가능성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혼자 버티기보다 최대한 빠르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문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